태성그룹 본사 로비. 수십 명의 임원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서 있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렸다. 찰칵. 경찰이 한 남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그 남자는 태성그룹 현 회장. 사람들이 술렁였다. 회장님이 왜 체포되는 거야? 살인 교사라고? 회장은 분노하며 외쳤다. 이건 함정이야. 내가 왜 형을 죽여?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회사 신입사원 명찰을 단 젊은 여자. 한지수였다. 회장이 그녀를 보며 비웃었다. 내가 뭘 안다고. 지수는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 사람의 딸입니다. 순간 로비가 얼어붙었다. 회장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건 공포였다. 3개월 전 일막 가난한 모녀. 한지수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다. 작은 빌라 반지하.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는 부엌에서 엄마 밥을 차리는 게 아침의 시작이었다. 엄마는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괜찮았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혼자 중얼거렸다. 우리가 예전에 어디서 살았더라. 지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웃으며 넘겼다. 엄마, 여기서 살았지. 계속.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표정은 여전히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가끔은 이런 말도 했다. 차를 타고 어디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기억이 끊겼다. 이어지지 않았다. 엄마가 언제부터 이랬는지 지수도 정확히 몰랐다.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날부터 엄마는 이미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지수는 그 안에서 자랐다. 엄마를 돌보면서 스스로 밥을 차리고 스스로 학교를 다니고 스스로 살아갈 길을 만들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다. 그냥 해야 했으니까.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다. 친구들이 학원 다니는 시간에 지수는 편의점 알바를 했다. 엄마 약값을 대야 했고 관리비가 밀리면 안 됐고 항상 끼니를 걱정해야 했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이 항상 먼저였다. 그래도 공부를 놓지 않았다. 포기하면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버텨서 취업에 성공했다. 대기업 태성그룹. 스펙도 백도 아무것도 없이 혼자 뚫어낸 자리였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지수는 엄마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나 취업했어. 엄마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어디? 태성그룹. 엄마의 손이 잠깐 멈칫했다. 그냥 기쁜 것 치고는 이상한 반응이었다. 근데 금방 다시 웃었다. 잘 됐다. 우리 딸. 지수는 그냥 넘겼다. 그때는 몰랐다. 그 회사가 자신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저 힘들게 들어간 회사. 그것뿐이었다. 이막 회사에서의 갈등. 회사 생활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태성그룹은 크고 단단한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었다. 배경 있는 사람, 배경 없는 사람. 지수는 명백히 후자였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어디서나 있는 일이니까. 문제는 다른 데서 시작됐다. 입사 첫 달. 회식 자리였다. 강상무가 신입사원을 둘러보니 유독 예쁘게 생긴 사람이 있었다. 바로 지수였다. 강상무는 지수 옆자리에 앉았다. 처음엔 그냥 형식적인 말들이었다. 지수 씨 몇 살이야? 어디 살아? 혼자 사나? 근데 자리가 무르익을수록 말이 달라졌다. 남자친구나 애인 없지? 이따가 나랑 따로 한 잔 어때? 지수는 웃으며 넘겼다. 괜찮습니다. 상무가 다시 말했다. 딱딱하게 굴지 말고.
지수는 이번엔 웃지 않았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별일 아닌 것 같았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달라졌다. 강상무가 지수를 대하는 방식이 작은 보고서 하나의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회의 자리에서 말을 끊었다. 팀원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 어디서 이런 애를 뽑은 거야. 사람들은 눈치를 봤다. 그리고 금방 알아챘다. 상무 비위를 맞추려면 지수를 같이 무시하면 된다는 걸. 상사들이 먼저 움직였다. 사소한 것들을 트집 잡고 지수 말은 회의에서 무시했다. 선배들도 따라하기 시작했다. 지수한테만 공지를 늦게 전달하거나 중요한 자리에서 슬쩍 빼놓거나 악이라기보다는 그냥 상무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였다. 그게 더 비겁했다. 입사할 때 같이 웃고 떠들던 동기들도 하나둘 멀어졌다. 밥 먹으러 가자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지수한테는 오지 않았다. 처음엔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다. 불쌍하다는 건지 당연하다는 건지 어느 쪽이든 보이기 싫었다. 그때부터 도시락을 싸왔다. 먹는 곳은 비상계단이었다. 아무도 안 오는 층, 차갑고 좁은 계단 한켠에 앉아서 혼자 조용히 먹었다. 창밖으로 회사 건물이 보였다. 태성그룹 로고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지수는 그걸 보며 잠깐 생각했다. 버텨야 한다고. 엄마 생각을 했다. 이것보다 힘든 날이 더 많았으니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냥 밥 먹고 설거지하고 엄마 약 챙겨주고 평소와 똑같이 했다. 근데 엄마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엄마가 지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힘들지? 지수는 웃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안 괜찮은 거 엄마는 알아. 지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다. 회사 로비에는 창업주 동상이 있었다. 태성그룹을 일으킨 사람. 동상 아래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지수는 퇴근길에 동상을 바라봤다. 저 아저씨가 이러라고 이 회사를 만든 건 아니실 텐데. 지수에게는 그냥 회사 로비에 있는 동상. 그것뿐이었다. 산막 기억의 균열. 태성그룹 창립 기념 행사. 매년 이맘때 열리는 큰 행사였다. 지수는 그 행사 준비를 맡게 됐다. 떠넘겨진 거였다.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로운 일이라 아무도 하려 하지 않았던 것을 지수한테 돌아왔다. 지수는 군말 없이 받았다. 어차피 혼자였으니까. 행사 전날 밤까지 혼자 자료를 정리하고 동선을 짰다. 점검 사항을 체크하고 또 체크했다. 실수가 나오면 어떻게든 자기 탓이 될 테니까. 잘해봤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했다. 그게 지수의 방식이었다. 결국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사에서 밤을 샜다. 행사 당일 아침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다. 밥은 먹었어? 도시락 가져다 줄게. 지수는 말리려다 그냥 뒀다. 엄마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하게 두는 게 나았다. 그게 엄마한테도 좋았다. 점심 무렵 엄마가 행사장 입구에 나타났다. 낡은 보온 도시락을 두 손으로 들고 지수가 달려가 받았다. 엄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버스 타고 왔지. 별거야. 엄마가 웃었다. 지수도 웃었다. 잠깐이지만 따뜻했다. 종일 차갑게 굴어온 사람들 사이에서 엄마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숨이 트이는 것 같았다. 행사장 안은 분주했다. 곧 식이 시작될 참이었다. 지수는 엄마를 로비 한켠 의자에 앉혀두고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행사가 시작됐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올라왔다. 태성그룹 창립 역사,
창업주의 젊은 시절 사진, 회사가 걸어온 길, 사람들이 조용히 영상을 바라봤다. 그때였다. 엄마 쪽에서 인기척이 멈췄다. 지수가 슬쩍 돌아봤다. 엄마가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굳은 얼굴로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떨리고 있었다. 지수가 다가갔다. 엄마, 왜 그래? 엄마는 대답이 없었다. 눈이 스크린에 고정된 채였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치는 것 같았다. 지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엄마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커다란 저택, 잘 차려입은 사람들, 그리고 남편,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그리고 그 집에서 짐을 들고 나오던 날,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던 밤, 갑자기 번쩍이던 빛,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기억은 거기서 끊겼다.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 회사. 지수가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엄마가 말했다. 저 집 그리고 저 차 내가 알던 곳이야. 지수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냥 또 기억이 뒤섞이는 건가 싶었다. 그런 날이 가끔 있었으니까. 근데 엄마의 눈빛은 달랐다. 흐릿한 눈빛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린 것 같은 그런 눈이었다. 지수는 말을 잃고 엄마를 바라봤다. 스크린에서는 창업주의 사진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사막 숨겨진 증거. 그날 밤 지수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나 하고 엄마 옆에 오래 앉아 있었다. 엄마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지수야, 오늘 그 영상 봤잖아.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천천히 말했다. 저 회사 창업주 있잖아. 응. 그 사람 아들이 둘 있었어. 그 중에 장남. 지수는 가만히 들었다. 너희 외할머니가 하던 식당에 날마다 밥 먹으러 왔었어. 엄마가 그 사람이랑 살았어. 지수의 손이 멈췄다. 엄마는 담담했다. 오래 묻어뒀던 말을 꺼내는 사람처럼 조용하고 천천히. 결혼도 했지. 근데 그 남자 집안이 반대했어. 처음부터 계속. 왜? 엄마가 식당집 딸이라고. 집안도 가난하다고. 엄마가 잠깐 말을 멈췄다. 그래도 그 사람은 엄마 선택했고 지켜줬어. 끝까지. 지수는 숨을 참았다. 그러다가 결국 쫓겨났어. 집에서. 그 사람 동생이 움직였어. 형에게 뭔가 누명을 씌워서 아버지와 사이를 안 좋게 했어. 형이 없어져야 자기가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엄마의 눈이 흔들렸다. 차 타고 나오던 날 밤에 사고가 났어. 그 사고가.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가 아니었을 거야. 지수는 한동안 말을 못했다. 머릿속이 하했다. 아버지가 있었다. 그것도 태성그룹 장남이. 그리고 그 아버지는 사고로 죽었다. 사고가 아닐 수도 있는 사고로. 엄마가 지수 손을 꼭 잡았다. 그 사람이 뭔가 맡겨뒀어. 사고 나기 전에. 맡겨뒀다고? 혹시 모른다고 했어.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가 말한 곳은 오래된 절이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곳 근처. 그 사람이 오래 다니던 곳. 다음 날 지수는 엄마와 함께 그곳을 찾았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한참을 걸어 들어가는 곳이었다. 오래된 돌계단 위로 절이 보였다. 엄마는 계단을 오르면서 조용히 울었다. 말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서 손을 잡았다. 주지 스님은 기억하고 있었다. 젊은 남자가 맡기고 간 상자. 언젠가 이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 아니면 그 사람 피부치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스님이 내어준 상자는 낡아 있었다. 오래된 것이었다. 지수가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2가지가 있었다. 낡은 녹음기.
그리고 손으로 쓴 자료 몇 장. 지수가 녹음기를 재생했다.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두 남자의 대화였다. 한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형이 없어져야 정리가 돼. 알잖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게 만들면 되지. 사고처럼 보이면 그만이야. 지수의 손이 떨렸다. 녹음은 계속됐다. 날짜, 방법, 그리고 이름. 전부 담겨 있었다. 차가운 목소리의 주인은 태성그룹 현 회장. 지수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그의 친동생이었다. 지수는 녹음기를 껐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지수는 상자를 천천히 닫았다. 절 마당으로 나왔다. 바람이 불었다. 지수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아버지가 이걸 여기 맡겨뒀다는 건 언젠가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였다. 혼자 다 안고 갔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지수가 낮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한을 풀어드릴게요. 오막 진실의 응징. 증거가 생겼다고 해서 길이 바로 열리는 건 아니었다. 태성그룹 명예회장. 지수의 할아버지. 그 사람을 만나야 했다. 근데 쉽지 않았다. 은퇴 후 외부와 거의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비서진은 면담 요청을 번번이 막았다. 신입사원이 명예회장을 만난다는 건 구조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수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아버지의 흔적을 거슬러 올라갔다. 엄마의 기억을 더듬어서 아버지의 옛 친구를 수소문했다. 그리고 찾아냈다. 아버지와 대학 시절부터 가까웠던 사람. 지금은 작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지수를 보자마자 말했다. 정우 닮았네. 정우. 아버지 이름이었다. 지수는 처음으로 아버지 이름을 들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다. 이름 석자뿐인데, 처음 듣는 이름인데, 낯설지가 않았다. 그 사람의 도움으로 또 한 명을 찾았다. 사고 당시 운전기사. 오래전 일이었지만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전부 다. 그날 밤 도로 상황을, 뒤에서 따라오던 차를, 그리고 사고가 나던 순간을. 그는 혼자 그걸 안고 수십 년을 살아왔다고 했다.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나도 죽을 날이 다 왔는데 내가 죽어서 큰 회장님을 어떻게 뵈야 하나 하고 걱정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모님이랑 아가씨가 찾아오시다니. 하늘이 도우셨네요. 오래 눌러온 죄책감이 묻어있는 목소리였다. 그 운전기사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며 적극 나섰다. 지수가 말했다. 명예회장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두 사람의 증언과 녹음 파일, 그리고 손으로 쓴 자료들. 그것들을 들고 지수는 명예회장 앞에 섰다. 독대였다. 명예회장은 처음엔 말이 없었다. 녹음을 끝까지 들었다. 자료를 천천히 읽었다. 손이 떨렸다. 노인의 눈이 붉어졌다. 한참 후에 그가 입을 열었다. 정우가 살아있었으면.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명예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오래 바라봤다. 뭔가를 찾는 것처럼, 아니면 이미 찾은 것처럼. 그 다음 일은 빠르게 움직였다. 명예회장은 자신의 지인인 경찰청장에게 연락함과 동시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증거가 공개됐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현 회장은 그 자리에서 해임됐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일주일 전, 경찰이 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 들어섰다. 차남인 현 회장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그 모습을 명예회장이 로비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현 회장의 아들 강상무는 지방 창고 발령이 났다. 그가 추근댔던 여직원은 지수뿐만이 아니었다. 짐을 싸던 날 그가 지수를 찾아왔다. 한참을 째려보더니 욕설을 퍼붓고 돌아갔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겼다. 모든 사실이 드러나 아내와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도박과 마약에도 손을 대 필리핀 어딘가로 도주했다는 소문만 들렸다. 모든 것이 정리된 어느 저녁, 지수는 엄마와 함께 회사 로비에 섰다. 퇴근 시간이 지난 조용한 로비. 창업주의자 명예회장, 즉 할아버지 동상 앞이었다. 엄마가 동상을 올려다 봤다. 오래 바라봤다. 지수는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가 낮게 말했다. 지난 기억들이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고 있어. 행복했던 기억들이야. 끝까지 잊고 살았으면 너무 슬펐을 것 같아. 지수는 동상을 올려다 봤다. 이젠 낯설지 않았다. 어딘가 아빠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았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명예회장이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와 동상 앞에 함께 섰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정우의 딸이라면 이제 이 회사를 지켜야 한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동상을 바라봤다. 아버지를 생각했다. 차를 타고 가던 밤, 엄마 손을 잡고 있었을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을. 근데 이상하게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닦지 않았다. 그냥 흘리게 뒀다. 엄마가 지수 어깨를 감쌌다. 로비는 조용했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우리 모녀를 꼭 안아주었다.